네, 자 오늘 이 시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80%가 겪은 경험이 있다는 바로 허리 통증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아프긴 아픈데 어디가 어떻게 정확히 아픈지 이 증상까지 헷갈리는 척추 관절 통증 오늘 제대로 구분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십니다. 통증 클리닉 센터의 최재혁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연말 연시 술자리 많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고 난 후에 느끼는 통증이 속쓰림도 있지만요.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경험이 없으셔서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허리 통증을 많이들 호소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로 정리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말 연시라고 하면은 네. 이제 일반적으로 서서 먹지는 않잖아요. 예. 앉아서 드시게 되면은 이 앉을 때의 그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에 따라서 좀 틀린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척추에는 이제 이 불렁뼈라는 거, 디스크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그 디스크에 들어가는 압력이 서 있을 때는 100이라고 치면은 앉아 있을 때는 120에서 140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앉은 자세에서 오랫동안 드시게 되면은 척추에 압력이 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척추 후관절도 좀 아파서 이렇게 회식 후에는 요통이라든지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연말 연시다 보면 과음을 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과음 하시게 되면은 이 술 속에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혈관은 특징이 우리 근육이나 그다음에 신경에다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떨어져서 네. 척추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저희가 허리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원장님 이럴 땐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요? 이럴 때는 참 이 척추 하나만 가지고 여러 가가 관련하기 때문에 네. 증상이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만성 통증일 때는 사실 만성 통증을 볼 수 있는 통증 클리닉, 마취 통증학과가 제일 좋고요. 네. 그러나 그 스포츠를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자전거도 많이 타고 그다음에 인라인도 많이 타고 등산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스포츠 손상일 때는 정형외과가 제일 좋고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그 스포츠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서는 너무 심하게 하다가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운동학적인 이상이 생길 때는 보기에도 이제 좀 응급인 것 같죠. 그래서 그때는 이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이제 뭐 아는 사람 있는 병원, 그죠? 그렇죠. 집 가까운 병원 내지는 뭐 널리 알려진 병원을 많이들 찾으시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이렇게 짚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인간은 누구나요 C자형 척추를 갖고 태어나는데 처음에 머리를 들 때쯤에서 목에 커브가 하나 생기고요. 또 일어설 때쯤, 돌진해서 일어설 때쯤에서 허리에 또 하나의 커브가 생기면서 결국은 이 C자형이 S자형으로 네, 인간이 꼿꼿이 허리를 펴고 직립보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척추가 최적의 모양을 만들어낸 건데요. 네. 이게 바로 그 S라인입니다. 그런데 이 모양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요. 앉아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이 허리 통증을 겪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척추 S라인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전문가의 선택, 허리 통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더운 날씨에도 손발이 시리다면 척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OX 어떨까요? 오로 하겠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 환자분들 오시기 시리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하는 거는 주로 겨울철에만 하는데요. 네. 더운 여름철도 하게 되면은 이 시리다는 표현은 다시 말해서 시리고 저리다는 말하고 같이 이제 환자분들 호소합니다. 그래서 예. 이 척추 질환, 즉 경추 질환을 예를 들고 들어볼 수 있는데요. 경추 질환에 계시는 분이 이제 손이 저리다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손도 저리는데 이 팔꿈치도 저리고 팔꿈치도 저리는데 어깨도 저린다라는 걸 같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운동 범위는 괜찮나 해서 이제 어깨를 움직여 보라고 그랬는데 어깨는 잘 움직여요. 예. 근데 보니까 환자분들은 좀
이 생각 보기에도 거북목 증상이 있는 것 같아서 환자분 허리를 한번 목을 한번 찍어 봅시다. 그러니까 목에서 경추 디스크 5번하고 6번 사이가 좀 좁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운 날씨에도 손가락이 저리다라는 걸 표현하지만은 환자분들 경우에는 경추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다리가 이제 저리고 시리다는 분이 이제 여름에도 많이 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다리가 이제 발이 저리냐, 그다음에 발목이 저리냐, 아니면 이 허벅지가 저리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우리 이 허리에는 그 기시하는 그 신경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엉치 통증이다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꼬리뼈 쪽에 존재하는 이런 신경이 눌려서 그럴 수 있고요. 예. 허벅지는 허리신경 그 세 번째, 그다음에 종아리라든지 그 밑으로 갈수록 허리신경 네 번째, 그다음에 발목, 그다음에 발가락 관절할 때는 허리신경 다섯 번째가 눌려가지고 이 여름철에 또 저린 증상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순히 시리다는 어떤 표현 때문에 수족 냉증,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시리다는 표현 속에는 저리다는 의미도 네. 같이 포함된 만큼 디스크 쪽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허리를 삐끗해서 급성 통증이 오면 온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다. 옵니까? X입니까? X입니다. 아, X라고요. 그렇군요. 예. X. 그 온찜질, 냉찜질을 갖다가 많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성 통증일 때는 온찜질이 좋습니다. 그러나 급성 통증, 아까 물었듯이 급성 통증일 때는 냉찜질이 좋습니다. 그 네. 이유는 저희가 그 혈액 흐름을 많이 보는데 요즘 혈액 순환을 대해서 많이 이제 질문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 뭐냐면 혈액 순환이 급성 통증일 때는 되게 안 좋은 경우가 좋아요. 왜냐하면 급성 통증일 때는 우리 몸에서 확 염증 물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염증 물질은 주로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몸의 뇌를 통해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런 그 급성 통증일 때는 냉찜질을 해줘야지만 염증된 물질이 그 발현이 지연되기 때문에 냉찜질을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러나 만성 통증일 때는 온찜질을 해줘야지만 근육도 이완되고 혈액 순환도 잘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프로야구 같은 데 보면요. 투수들이 공을 많이 던진 다음에는 얼음찜질, 이게 바로 냉찜질 아닙니까? 네, 그런 맞습니다. 이유에서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급성인지 만성인지를 특별히 이렇게 유심히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흡연이 허리 디스크를 유발할 수도 있다. 좀 과장되지 않았나 느낌도 드는데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아, 옵니까? 그렇군요. 예. 그 흡연은 좀 모든 것의 악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나쁜 물질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혈액의 흐름을 갖다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혈관 그 말초혈관을 갖다가 많이 쪼그라뜨리고 수축시키는데요. 이 우리 몸에 그 혈액이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요통이라든지 경추통을 비교해 보면은 특히나 이 허리에서는 디스크가 있는데 디스크에는 조금만 혈액만 공급돼도 살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흡연가에서 분들은 이런 말초라고 보거든요. 역시 디스크도 이런 디스크 존재하는 혈액에서도 이 담배를 피시게 되면 안 피신 분보다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가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혈액의 흐름이 방해된다는 건 디스크가 필요할 수 있는 영양분을 갖다가 얻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근육이라든지 혹은 인대에서도 똑같이 혈액 공급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기능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즉 흡연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말초혈관이 마비가 돼서 결과적으로 다른 통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OX 퀴즈 통해서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가지고 계시는 상식과는 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는지요? 나이가 들면서 특별한 외상이 없어도 괜시리 허리나 다리나 이런 데 통증이 느끼는 이유가 그렇죠. 왜일까요? 퇴행성 척추 관절의 변화를 먼저 보실 수 있는데요. 퇴행성이 된다고 한다는 얘기는 이런 형태가 다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형태가 다 일어난다고 해서 환자분들은 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개개인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퇴행성 척추 관절의 변화.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건 추간판의 좁아짐. 그다음에 뒤에 존재하고 있는 황색인대라고 있습니다. 이 네. 황색인대는 말 그대로 좀 노랗기 때문에 황색인대라고 하는데 그럼 황색인대가 비후 두꺼워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뒤에 존재하는 척추 후관절. 이 척추 후관절이 또한 마모가 됩니다. 척추에도 관절이 있습니다. 척추는 그냥 하나로 된 뼈가 아니라 다른 어깨라든지 혹은 그 무릎처럼 관절이 있는데 이런 관절이 마모가 됩니다. 그리고 추간판이 좁아지는 걸
통에 좁아지는 걸 넘어서서 추간판이 뒤로 돌출하게 되면 뒤에 있는 신경관이라든지 추간공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 막히게 되고 그다음에 신경관의 신경관의 눌림은 저희는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하는데 여기서는 2가지 정도로 짧게 말하면 중심성 협착, 그다음에 추간공 협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퇴행성 변화가 바로 나이가 들었다라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경우인데요. 그 원인을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요. 왜 그러냐고 물으시는데 이유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2가지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으로 해서 발생되는 경우 하나, 그다음에 퇴행이나 노화가 되면은 우리 몸에 있어서 통증에 대한 역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은 그 전보다는 역치가 상당히 감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역치란 게 무슨 뜻일까요? 역치는 그 언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언덕. 그래서 그 통증의 역치의 감소다라는 것을 환자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이러한 언덕이 있다고 생각하고 언덕 뒤로 넘어가면 이렇게 빨간 거 보이면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이가 젊었을 때, 젊은 시절 때는 이런 계단이라고 하고 혹은 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눈금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여기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러한 눈금, 계단이 많이 쌓여가지고 조그만 우리가 활동을 하거나 조그만 젊었을 때는 이 정도로 해가지고 별로 통증이 없으시는 분들도 나이가 들면 이렇게 쉽게 넘어가서 통증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퇴행성 혹은 노화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여러모로 이 통증의 원인을 복잡하다고 또 일단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처음에 그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손발이 약간 시린데 그걸 알고 보면은 결국 이제 척추 관련 어떤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런 경우들 꽤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전혀 다른 어떤 증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척추 관련 질환과 또 연관성이 있는 네네. 그런 경우들 많죠. 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 정도만 얘기해 드렸는데 환자분이 오셨는데 네. 어깨가 너무 아프시다고 오셨어요. 어깨를 네. 갖다가 근데 제가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사실 우리 흔히 아듯이 오십견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견봉인대라는 것인데 견봉인대가 좀 그 손상을 입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분은 다 움직여요. 여기 다 흔들고 뒷짐 다 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아닌 것 같다고 혹시 목은 어떠냐고 목은 괜찮다고 그러십니다. 목은 튼튼하다고 그러시는데 환자분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하니까 그 엑스레이 좀 찍어보자고 하니까 이 목에 목에 이제 관련되는 신경 중에서 6번하고 7번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좀 사이가 좁아져가지고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경추 질환하고 어깨 질환하고 혹은 손저림 질환하고 손목 터널 증후군이 또 같이 올 수 있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도 역시 어깨 질환하고 관련돼 있는데 경추 질환이라고 해서 그냥 경추 질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추 질환은 다른 어깨 질환이라든지 손목 증상하고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환자분이 이제 긴 여행을 하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환자분은 허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눌려 있어가지고 예. 허리가 아닌 이 근육통이 같이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엉치 통증을 갖다가 허리 통증과 같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허리 통증은 대부분 다 이 다리 저림이라든지 시림을 동반하고 그냥 근육이 아픈 경우도 역시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하시기 위해서는 적절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냥 저희는 엑스레이만 찍는 경우가 많은데 엑스레이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다른 MRI라든지 CT 같은 거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예. 저는 자세가 안 좋습니다. 자세가 좀 많이 안 좋아서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거나 아니면 서 있을 때 짝다리를 이렇게 많이 짚고 앉고 네. 또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매는 가방들 많이들 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집에 돌아오면요.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척추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척추 후관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척추에도 역시 다른 무릎이나 어깨처럼 이 관절이 존재합니다. 이 관절에 하는 질병을 갖다 척추 후관절 증후군 혹은 척추 후관절증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 겨울에 많이 좀 증가합니다. 계절을 따르고요. 나이가 들수록 또 척추 후관절에 마모가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힘든 작업 후 생기는 척추 후관절 증후군이 있고요. 특별하게 아래 허리 통증을 같이 유발합니다. 아래 허리 통증 말이 좀 길지만은 네. 간단하게 말해서 다리 저림을 같이 동반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이 같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이
왜 이런 척추 후관절 증후군이 생기냐라는 것을 표현하면요. 이 척추는 이렇게 한 레벨당 위아래 합쳐서 8개의 관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절은 각각 어깨나 무릎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 관절 하게 되면은 이건 지금 무릎 관절을 드는 건데 무릎에 있는 뼈가 있고 사이에 있는 활막액, 소위 말해서 윤활유가 흐르는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역시 척추도 마찬가지고 관절 위 사이에는 이렇게 사이에 있는 물렁뼈도 존재하고 윤활유가 흐르는 존재까지도 다 있게 됩니다. 그러나 척추 후관절 증후군이 있게 되면은 이러한 관절이 다 망가지고 변형이 돼서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좀 깨끗하고 잘 보이지만 밑에 보시게 되면 좀 마모가 돼서 빨갛게 달아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정형외과에서는 다 이 관절 치환술이라 해서 다 바꿔버리는 수가 있는데요. 저희 통증 클리닉에서는 이걸 다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바꾸는 건 아니고 이 사이에 존재하는 신경을 저희가 찾아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후지 내측지 차단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그냥 일반 환자분이 허리 통증을 주소로 내려 해가지고 일반 사진을 찍어서 본 그림이고, 근데 환자분들은 일반 사진을 찍어서 볼 때는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통증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딱 보고서 척추에 극이 자랐다고. 극은 가시란 뜻입니다. 가시. 그러니까 척추에 있어서 가시가 자랐다는 말을 쓰는데 네. 이 가시가 자라면은 그냥 가시가 자란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해부학적으로 이제 척추를 갖다가 다 이제 분리해 보게 분리해서, 되면 네. 정상인 상태, 그다음에 더 증가되면 보시기에도 좀 안 좋아 보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극이 자랐다, 가시가 자랐다면 거의 이거나 이거에 가깝습니다. 즉 엑스레이 상에서는 그냥 극이 자라서 허리가 아픈 것 같지만 실제로 해부학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변성이 오고 이 변성이 생기면 뒤에 있는 척추 후관절이 변성이 와서 결과적으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방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이런 화면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가시가 자랐다. 네네. 이거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느 연령대에 많이 나타납니까? 나이가 많은 연령대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 이제 연령에 상관없이 요즘에는 그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예. 특히 이 공장 근로자분들이 무거운 걸 들거나 아니면은 그 자세가 나쁜 자세, 즉 공장에서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일하거나 아니면 배 위에 올라서 그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는 이런 증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다음 질문에 보니까요. 수술 없이 통증을 없앨 수 있다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장면도 특별한 수술 없이도 그러면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치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거는 지금 그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역치가 지금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성된 것을 그냥 치료를 갖다 할 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전부 다 고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예. 이런 걸 다 전부 다 고치는 건 아니고 뒤에 있는 신경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후지 내측지라는 신경이고요. 되게 말은 복잡하지만 하나의 신경관에서 나오는 신경인데 이것이 뒤로 갔다 해가지고 후지 내측지 신경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이 후지 내측지 신경을 방사선적인 도움으로 찾고 있습니다. 저희는 C암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좀 C자형으로 생긴 그런 이 공간에 들어가서 환자분을 눕힌 다음에 네. 이런 신경을 갖다가 찾고 있습니다. 이 신경은 그냥 보이는 신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사선의 도움을 얻어서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지금 허리를 나타내는데요. 목에서도 똑같이 허리하고 똑같은 이 척추 후관절 주위에 이런 신경이 나오는데요. 네. 저희가 이런 신경을 찾아서 역시 방사선적인 도움을 얻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경을 찾아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인지 들을 수 있나요? 네, 신경 주위에 약을 갖다가 저희가 투입하는데요. 약은 두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소 마취제를 하나 섞고 또 하나는 염증을 갖다가 없앨 수 있는 양을 같이 섞은데요. 이 두 가지 다 척추에서 뇌로 가는 신경 사이에 있는 그런 루트가 있는데 루트를 갖다가 블럭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럭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다 그냥 차단해 버리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차단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신경 가는 그 루트를 갖다가 좀 좋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가는 신경을 갖다가 저희가 좀 성형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희 통증 클리닉에서는 신경 차단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확히 말해서는 신경에 대해서 성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시 방편적인 치료가 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나요? 임시 방편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이것이 바로 치료입니다. 아. 감기가 걸렸다고 우리는 배를 가리지 않죠.
똑같이 신경이 아프다고 해서 신경을 갖다 치료하는 것은 신경의 흐름을 좋게 하는 아까 말했듯이 신경에서 척추관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뇌로 가는데 이 뇌로 가는 이 신경 통로를 갖다가 좋게 하는 치료가 바로 이 척추에 대한 신경 성형술이 되겠습니다.